민박진정입니다. 좌충우돌 오토캐드 기초인강 독학 27강 이동 무브 명령과 복사 카피 명령. 자, 오토캐드를 이용을 하다가 보면 이렇게 객체를 작성을 하고요. 객체를 작성한 이후에 어, 이게 정확한 위치에 만들어졌으면 다행인데 그러지 않은 경우는 이거를 이동을 시켜서 어떤 특정 위치로 이동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 하나의 객체를 그려서 여러 군데 복사를 해서 다수의 객체를 만드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동 명령 move와 복사 명령 copy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령행에 MOV라고 입력을 하시면 네, 이동 명령을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F1 키를 치면 또 이렇게 해서 도움말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도움말 닫겠습니다. 이 이동 명령 move는 가명이 M입니다. M만 입력을 하시면 move 명령 이렇게 선택해서 실행하실 수 있으시고요. 리본에서는 여기 홈 탭 수정 패널에 첫 번째 아이콘 작은 아이콘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동 명령을 실행시키게 됩니다. 이동 명령은 카피 명령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원본 객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원본 객체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전 강의에서 객체를 선택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배웠습니다. 그 참고하셔서 객체를 선택을 하시면 되시고요. 객체를 선택한 다음에 이동 명령을 실행시켜도 되고요. 이동 명령을 실행시킨 다음에 객체를 선택해도 됩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OV 명령행에 입력을 해보고요. 객체를 선택하라고 안내가 됩니다. 객체를 선택을 한 다음에는 윈도우 셀렉트를 이용해서 객체를 선택을 했죠. 반드시 선택이 완료가 됐다는 의미로 스페이스바를 한 번 더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기준점 지정 또는 변이라는 옵션이 나옵니다. 무브 명령은 옵션이 굉장히 적고 이 변이 옵션 같은 경우도 거의 이용 빈도수가 떨어지는데 이동을 시키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어떤 위치로 정확하게 옮겨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 기준점들을 설정을 잘 해야 됩니다. 일단은 원의 중심점을 가지고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한 위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이렇게 간단히 옮기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특정한 위치에 어느 위치를 맞춰야 된다면 그 맞춰야 되는 위치와 특정한 위치를 기준점이나 그 목표 지점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점을 하나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명령 내렸고요. 너무 작으니까 화면에 안 보이죠? DDP 타입으로 점 스타일을 이렇게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너무 크네요. DDP 타입. 네, 이거를 1%만 주겠습니다. 네, 이제 작아졌죠. 자, 원의 중심점을 여기에 이동을 시켜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객체를 먼저 선택을 하고 리본에서 move 명령을 실행을 시켰습니다. 기준점을 지정하라고 했죠. 원점을 맞추는 경우는 원점을 기준점으로 선택해야 맞추기가 편리합니다. 가지고 가서 이 부분에 가서 객체 스냅이 동작이 되면 이렇게 해서 맞추시면 되시고요. 명령을 한번 다시 취소를 해볼게요. 자, 되돌렸습니다. 이 부분에 객체 스냅이 나타나시지 않는 분들은 여기 토글 명령 공간에서 객체 스냅에 노드라는 부분이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체크가 안 되어 있으면 노드를 체크를 해야 되고요. 요런 객체 스냅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켜거나 끄거나 하시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 원의 4분점 중에 하나를 이 위치에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M이라고 가명만 입력을 해서 명령을 실행을 시키고요. 객체를 선택한 다음에 객체 선택이 완료됐다는 의미로 스페이스바 한번 기준점은 여기를 지정을 할까요? 4분점을 지정하고 마찬가지로 객체 스냅을 이용해서 맞추시면 됩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런 객체를 이동을 시킬 때 정확도를 확보를 할 수가 있고요. 다양한 그 객체들의 가령 선이라고 하면 이렇게 선이 작성이 되었을 때 보면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위치를 지정을 하시면 되시고요. 간단한 팁으로 여기에서 만약에 50mm 현재 이 도면 단위고 미리 단위니까 50mm 정도 이동한 곳에 원의 중심을 이동을 시켜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는 선택점이 없으니까 상당히 애매하게 되거든요. 이거를 거리를 한번 재보게 되면 여기서 여기까지
대략 1182가 나오니까 계략적으로 100이라는 위치에 만약에 원을 위치를 시켜야 된다. 이런 경우는 이 선만 가지고는 정확도를 확보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재빨리 선을 하나 더 그리시는데 여기서 이렇게 가지고 100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그 각도가 문제가 되게 되는데 각도는 이미 우리가 초반에 설정을 할 때 정확도를 잡아뒀거든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크기가 작은 100이라는 선이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목표 지점이 확보가 된 겁니다. 그럼 간단하게 선택하고 M. 자, 그래서 기준점을 어디로 해볼까요? 이번에는 여기로 해볼까요? 여기를 끌고 가서 객체 스냅에 맞춰주면 이 위치에다가 설치를 하게 되는 거죠. 컨트롤 Z 눌러서 다시 한번 명령 복구시켜 보고요. 객체를 선택한 다음에 이번에는 리본에서 실행시켜 볼게요. 원점을 맞춰야 된다. 그러면 원점을 이렇게 가지고 가서 근처까지 가면 자연스럽게 객체 스냅이 이렇게 잡아 당겨 줍니다. 맞춰 주니까 여기에 대고 클릭을 하시면 정확도를 확보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 복사 명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D가 남아있죠. 옵션 D. 옵션 D는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를 옮기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원이 있었다. 그러면 이거를 선택을 하고 무브 명령을 누른 다음에 옵션 D를 누르게 되는 거죠. 변위. D를 누르고 기준점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기준점을 그냥 대충 입력을 하면 이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옮길 것이냐를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보시면 어떻죠? 예, 정확도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요거는 어떤 때 이용을 해볼 수가 있냐면 이 객체를 옮기는 게 아니라 객체가 지금 다 그려져 있는데 도면상에 객체가 다 그려져 있는데 원점하고 위치가 잘 안 맞아서 이 객체들 전체를 원점과 거리 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할 때 이용해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원점을 조정하는 명령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도 크게 의미는 없는데 일단은 컨트롤 A 해가지고 전체 선택을 한 다음에 이렇게 변이를 이용을 해서 전체적인 위치를 도면상에 기록이 되어 있는 모든 객체들과 원점과의 관계를 변형시킬 때는 이 옵션이 요긴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옵션 D가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 좌표와 객체들 간의 상관관계가 맞지 않을 때 이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동 무브 명령은 이미 다 끝났고요. 두 번째는 복사 명령입니다. 복사 명령도 마찬가지로 객체가 일단은 있어야 돼요. 객체가 있어야만 옮길 수가 있습니다. 선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뭐 대충 이렇게 객체들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 원을 지금 이렇게 선택을 하고 명령을 입력을 해도 되고요. 선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명령을 입력을 해도 됩니다. 복사 명령은 COPY 이렇게 해서 카피 명령으로 실행을 하는 거고요. 가명은 CO입니다. CO. C는 원을 그리는 서클 명령이고 CO가 복사 명령이 되고요. 리본에서는 여기 홈 탭의 수정 패널의 이동 아래에 복사 명령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두 명령, 그 다음에 뭐 신축이라든지 회전, 대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빈번하게 이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 수정 패널에서도 주로 앞쪽에 배치가 되어 있는 거죠. 자, 일단은 그럼 리본을 이용해서 복사 명령을 한번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체를 먼저 선택을 하고 할게요. 그 다음에 리본의 복사 명령 아이콘을 누르면 기본점 지정 또는 변이 모두 다중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점은 어디든 이 원을 옮길 때 기준이 되는 점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동 명령하고 유사하게 기준점들은 아무데나 하셔도 되지만 정확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원의 중심이라든지 4분점 특정되는 객체 스냅의 위치를 지정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중심점을 가지고 여기에 복사를 해볼게요. 일단 중심점만 클릭을 하니까 기본점이 기준점이 지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옮길 자리로 가지고 가서 이런 식으로 맞춰서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자, 복사가 됐죠. 자, 복사가 됐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죠? 명령이 한 번 실행이 되고 끊겼습니다. 자, 다시 실행을 하려면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해야 되겠죠. 원래는 복사 명령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연속 명령입니다. 한 번 명령을 실행을 시켜도 이 명령이 끝나지가 않고 종료할 때 ESC 키를 누른다든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명령을 끝내야만 예, 되는 명령인데 지금은 한 번에 끝났어요. 이건 옵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COPY 객체를 선택을 했고요. 객체를 선택을 하고 나서는 선택이 완료됐다는 의미로 스페이스바를 누릅니다. 객체 선택에서는 다 이렇게 스페이스바를 명령 중간에서는 그 select라는 객체 선택 명령이 중간에 실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실행되고 있는 명령 선택에 대한 명령을 완료했다는 의미로 스페이스바를 한번 입력을 해 주셔야 되세요. 자, 기본점을 지정하라고 그랬죠. 원점을 지정할까요? 자, 여기 위쪽으로 한번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점을 지정하세요 하고 나오는데 여기 옵션에 보면 두 번째 점 지정 또는 배열 뭐 이런 내용들이 있죠. 제가 지금 이거를 옵션을 기준점을 너무 빨리 지정을 했어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선택을 하고 COPY 명령 입력시키고 자, 기본점 지정 또는 모드라는 게 있죠. 그리고 다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모드를 선택을 하면 자, 현재 모드가 단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나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한 번 명령이 실행이 되면 더 이상 하지 말아라 이 의미거든요. 명령 실행을 중단해라 이 의미고 다중을 하면 계속 실행을 하라는 거예요. 중단 명령이 실행될 때까지. 일반적으로는 다중으로 모드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모드를 단일로 해뒀으면 이렇게 그 명령 선택에서 그 객체 선택이 끝나고 나면 변이 모드 또는 다중까지 나타나게 돼요. 다중을 쉽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서 만약에 다중이 선택이 되어 있다면 모두 다음에 단일이 한 번 실행시키는 단일 옵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복사 명령에서는 연속 명령으로 계속 복사를 시키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객체 선택은 끝났고 모드를 지금 그 다중 모드로 바꿨기 때문에 연속 명령이 실행되는 모드로 바뀌었기 때문에 기본점을 지정을 하고요. 여기 지정하자고 그랬죠. 옮겨서 여기에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맞췄죠. 맞추고 났는데 어떻게 됐죠? 명령이 중단이 되지 않았죠. 이게 바로 단일 옵션과 지금 이 다중 옵션의 차이예요. 요 다중 같은 경우는 ESC 키를 치거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명령을 종료하기 전까지 계속 이렇게 객체를 만들게 됩니다. 요게 지금 단일하고 다중 옵션 차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원칙상으로는 다중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종료는 2키 눌러서 하실 수 있으시고요. 여기 명령 취소는 그렸던 원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그 명령입니다. 보시죠. 하나씩 사라지고 있죠. 한번 누를 때마다 하나씩 사라지는 거고요. 종료 누르면 종료되고요. 종료는 ESC 키와 마우스 오른쪽 키도 다 가능합니다. 자, 다시 조금 더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명령을 되돌린 거예요. 자, 여기서 객체를 선택을 하고 다른 옵션을 보기 위해서 다시 복사 명령을 실행을 시킵니다. 자, 옵션은 변이 모두 이렇게만 나와 있죠. 지금 일단 기준점을 지정하겠습니다. 기준점을 지정하고 나면 배열이라는 옵션이 새로 나와요. 이건 뭐냐면 여러 개를 그릴 때 사용하는 겁니다. 배열이 배치를 한꺼번에 여러 개를 하는 것을 의미를 해요. 수학에서 나오는 배열하고 똑같은 의미인데 여기 복사 명령에서 나오는 배열은 1단 배열, X축이나 Y축 뭐 상관없이 한 줄로만 배열이 만들어집니다. 자, 옵션 A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A 스페이스. 자, 그러면 배열 항목수를 입력하라고 나오죠. 한 10개쯤 한번 해볼까요? 자, 어떻게 됐죠? 원이 한꺼번에 10개가 복사가 되는 거고요. 마우스가 원점에서 떨어지는 여기 우리가 최초에 지정했던 원점에서 떨어지는 거리만큼 해서 지금 자동으로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 이렇게 특정 위치 이렇게 맞추시면 어떻게 되죠? 원이 지금 서로 다닥다닥 붙어 가지고 한 원의 사분점이 다른 원의 중심점이 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정확도를 확보를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배열에서 정확도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맞춤 옵션을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맞춤 옵션과 배열 옵션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F 엔터. 자, 어떻게 됐을까요? 자, 마우스가
원점에서 멀어지는 길이를 그 길이를 이거를 배분을 안분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뭐 1m 안에 10개를 넣어라. 그러면 10cm 간격으로 맞춰주는 거죠. 자, 이거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 맞춤. 맞춤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2015 버전부터 배열과 맞춤이 동작이 되고 14 버전에는 이게 동작이 안 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명령어나 옵션 같은 경우는 버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항시 배우실 때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오토캐드 버전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밑에 옵션 보시면 다시 A가 나타났죠. 이거는 스위칭이에요. 처음에 입력했던 배열 A 옵션 같은 경우는 배열 기능을 사용하겠다라는 의미였고요. 그렇게 해서 10이라는 숫자를 입력해서 지금 우리가 원을 만들었었는데 여기에서는 단순히 처음의 옵션. 예. 자, 요렇게 변화시키는 옵션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다시 F 선택 가능하고요. 맞춤과 배열을 반복해서 입력을 하면서 차이점들을 보실 수 있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뭐 특정한 한 방법 F로 하시든 뭘로 하시든 해서 특정한 한 방법을 가지고 정확도를 확보하신 다음에 명령을 실행시키시면 되시고요. 이 복사 명령 자체가 연속 명령이기 때문에 배열까지 이용을 하더라도 다시 어떻게 되죠? 예, 명령이 재실행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A 10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 됩니다. F 자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사용하시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옵션만 잘 기억하시면 되세요. 자, 카피는 여기까지 하면 카피 명령은 사실상 끝났거든요. 지금 이동과 카피에 대한 내용은 끝났는데 사실 이동과 카피는 우리가 평소에 많이 이용을 객체를 작성하다 보면 하는데 실질적으로 오토캐드 2015에서는 이 부분을 명령을 입력하지 않고도 이런 것들이 실행되는 몇몇 특성 객체들이 있습니다. 그거 좀 잠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직선을 하나 그렸습니다. 이 직선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정점들이 있게 되죠. 정점에 마우스를 올리고 있으면 서브 메뉴가 나타나서 신축이나 길이 조정을 통해서 이거를 변경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자, 변경이 됐죠. 마찬가지로 신축 이렇게 해서 변경을 했는데 여기 가운데다 대면 아무것도 안 나타나요. 그렇죠? 여기를 클릭을 하면 근데 여기 아래 보세요. 옵션이 나타납니다. 기준점 복사 명령 취소 종료에 X 이렇게 돼 있죠. 자, 기준점은 뭐냐면 현재 이 부분이 기준점인데 이 부분을 기준점으로 하지 않고 새로운 기준점을 지정하는 거고요. 복사는 뭐냐면 원래 지금 이 상태에서는 신축 명령을 이용해서 이게 지금 이동 명령이 실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동이 됐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클릭하고 끌고 가면 이동이 됐습니다. 자, 이동 명령과 복사 명령 어떤 특징이 있죠? 공통적으로 객체를 먼저 선택을 하거나 적어도 명령 중에 한번 선택을 했었어야 돼요. 자, 이동이 되면 복사 명령과는 다르게 원본이 삭제가 되고 이동된 위치에 객체가 새로 생기는 겁니다. 사실상 이게 없어지고 여기에 새로 생기는 건데 복사는 어떻죠? 원본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명령이 굉장히 유사한데 그거를 이용해서 여기 맞춤점에서 조절점에서 명령을 입력을 할 때 옵션 C를 선택을 하면 복사 명령이 실행이 됩니다. 자유자재로 이거 당연히 연속 명령이니까 여러 개를 복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우리가 분명히 복사 명령을 실행을 안 시켰지만 이 맞춤점, 정점이라고 하죠. 정점을 선택하는 것만으로 해서도 여러 개도 가능합니다. 여러 개도 이렇게 요거는 지금 여러 개가 안 되고 여기에 해당하는 것만 지금 선택이 된 거예요. 자, 요렇게 되는 그 정점을 이용해서 이동과 복사 명령을 할 수 있는 객체는 일단은 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도 가능합니다. 원은 원의 중심점을 선택하는 경우에 어떻게 되죠? 이동이 되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C 옵션을 입력을 하면 복사가 됩니다. 대신 이렇게 하실 때는 배열은 사용을 못 하세요. 그냥 연속 명령으로 복사만 가능하세요. 자, 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광선, 다중첨, 직선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자, 이거 구상선이라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제 배울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냐면 3차원적으로 해서 어떤
그림들 같은 걸 그릴 때 여기를 원점으로 해가지고 원근 기법을 사용해서 어떤 건물을 그린다든지 할 때 사용이 되는 거고요. 요거하고 유사하게 이용이 되는 것이 이 광선이 있습니다. 광선. 광선 같은 경우는 요거 같은 경우 양쪽으로 뻗어나가는 선이고요. 광선은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무한대로 뻗어나가는 직선이거든요. 요거는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양방향, 요거는 한 방향으로 나갑니다. 근데 요것들이 다 선에 의해서 파생된 거기 때문에 클릭을 해보면 이 선을 정의하는 어떤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시작점과 끝점, 중심점이죠. 중심점이 있고 시작점과 끝점이 정의되어 있지만 선이 시작점과 끝점에서 멈추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마찬가지로 광선 같은 경우도요. 선택을 해보면 시작점, 여기 원점이 있고 예, 원점 외에 어떤 특정 방향을 가리키는 제2의 점이 있어요. 물론 이제 반대쪽으로도 확장이 가능한데 원점 이후로는 확장하지 않고 두 번째 지정된 점 이후로만 확장을 하는 그 특징입니다. 이 광선과 투시 구상선 같은 경우는 이 원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동 또 복사 명령이 가능합니다. 복사. 자, 이건 잘못됐죠. 선택이 잘못된 거예요. 네, C 옵션. 네, 복사되고 있죠. 네. 마찬가지로 광선 같은 경우는 여기에 원점을 이용해서 이동 명령을 실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옮겨졌죠? 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컨트롤 A 모두 선택하고 지워봤고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다중점 스플라인이고요. 점 다중점이죠. 자, 요 원들 이 점들 역시 이동과 복사를 쉽게 여기서 할 수가 있어요. 정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이동이 됐죠. 마찬가지로 C 옵션 입력하면 점을 여러 개의 점을 찍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동과 복사 명령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동과 복사 명령 어떻게 돼서 많이 사용하는 거니까 많이 사용하는 명령이니까 충분히 활용을 해 보시고요. 정점을 이용해서 수정이나 신축 이런 기능들을 이용을 해서 복사와 이동 명령 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나중에 편리하게 사용이 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